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섬유선종에 대해서 여러 환자분들이 질문을 해오시는데, 주로 섬유선종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가슴수술을 내가 해도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다가 섬유선종이라는 게 뭐고 왜 생기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쭉 이렇게 좀 말씀드리다 보면은 환자분들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섬유선종은 영어로는 이제 파이브로아데노마, 그러니까 유방의 실질 조직에 생기는 양성종양이고요. 유방은 이제 결국 이제 모유 수유를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유방 속 안에는 지방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유선 조직, 모유를 만드는 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모유를 만드는 샘 조직은 아주 활발하게 성장하기도 하고 또 활동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유방암을 비롯해서 어떤 덩어리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유선 조직에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선 조직에 생기는 양성종양 중에 하나인 섬유선종은 어떤 식이냐면, 이제 만져보면은 움직여요. 한 군데에 딱 고정되어 있는 돌처럼 이렇게 단단한 그런 것보다는 잘 움직이고, 또 이제 눌러보면은 소프트한 경우도 있고 딱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프지 않습니다. 자, 이 섬유선종은 대부분 스스로 퇴화하는 그런 질환이에요. 놔두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암으로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암 전 단계의 종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섬유선종이 암 전 단계 종양이라면 이거는 발견 즉시 없애야 되죠. 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놔두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섬유선종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임신이나 수유 시에 많이 커져요, 보통. 그리고 폐경이 되면은 쭈그러들어서 점점 이게 줄어들죠. 그리고 피임약이나 폐경 후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이 섬유선종이 커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섬유선종이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느냐? 상당히 흔한 질환이에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50% 정도의 여성에서 섬유선종이 발생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 경제적인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높은 여성들한테서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미국의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좀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 그만큼 병원에 가가지고서는 진단을 받는 것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 못 가요. 미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사회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이 섬유선종에 더 많았다,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닐까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학적인 소견상으로 이제 이 섬유선종이기는 한데, 좀 이건 좀 이상하다, 약간 이제 티피컬하지를 않고서 좀 뭔가 이제 우리가 정형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형태다, 또는 석회화를 동반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소견을 보이고 있으면은 이런 섬유선종은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악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섬유선종을 떼어냈을 경우에 그것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느냐?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종양은. 그리고 반드시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섬유선종을 그대로 냅두면 이게 나중에 혹시 비슷한 자리에서 유방암이 생겼을 때 이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진 가능성이, 이거를 이제 뭐 꼭 떼어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얘기로 생각이 되고요. 이 섬유선종과 암이 헷갈려가지고 오진을 할 가능성, 의사가 이런 퍼센티지는 한 700분의 1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섬유선종의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환자분의 나이가 유방암이 호발하는 연령, 암만 아니면 상관이 없거든요. 유방암이 호발하는 연령이냐, 호발하지 않는 연령이냐, 그 경계를 일단은 35세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35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여성에게서 섬유선종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경과관찰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로우업을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면서 이 사이즈가 만약에 줄어든다 라고 하면은 계속 줄어드는 걸 지켜보다가 완전히 완전히 찌그러서 안 보일 때까지 그냥 그대로 이제 냅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35세 이하의 환자라고 해도 그냥 냅뒀는데 사이즈가 계속 커지고 있더라. 또는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다든가 또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섬유선종은 절제를 해주는 게 맞다고 합니다. 35세 이상의 좀 비교적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환자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방암의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6개월 내지 12개월 정도를 추적 관찰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이 섬유선종이 줄어들지는 않고서 계속 이렇게 있더라. 네, 그러면은 절제를 하는 것으로 하자. 뭐 이런 것도 완전히 뭐 이렇게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의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의사들마다 다른 어떤 치료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섬유선종이 내가 있는데 병원에서 요거를 좀 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섬유선종 제거 수술을 했다면 가슴 수술을 언제쯤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우리가 보형물 수술은 이렇게 근육보다 아래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요 유방의 실질 부분, 팻 부분이 좀 얇기 때문에 근육 아래쪽으로 넣는 경우들이 많고 이중 평면도 거의 대부분은 근육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보형물이 근육 아래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섬유선종은 근육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날 일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가슴 확대 수술의 이 섬유선종 제거가 별로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섬유선종이 굉장히 여러 개가 멀티플로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아주 큰 사이즈의 섬유선종을 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예요. 그럴 때는 별도로 이제 케이스에 따라 의사가 좀 상당히 필요하시겠고요. 만약에 내가 가슴 수술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섬유선종을 떼려고 하면 언제 하는 게 좋겠느냐? 가슴 수술을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고 나면은 이 유방 외피 조직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이제 붓고 이 유방 외피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섬유선종을 제거를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부어 있는 상태에서는 좀 수술하기를 꺼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붓기나 이런 것들이 좀 다 가라앉고 난 다음에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리고 난 후에 수술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섬유선종에 대한 제 이런 설명들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섬유선종이 있었는데 예전에 또 뗐고 그거 뭐 떼는 과정에서 뭔가 좀 잘못돼서 이제 거기가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석회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로 그 케이스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주 일반적인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수술 여부와 스케줄링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거치셔서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